안녕하세요. 노블리안 치과 대표원장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치료법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은 과거에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스텐트 시술 등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혈액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복용하시는 약으로 지혈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도중 또는 수술 후에 출혈이 우려됩니다. 과거에는 출혈을 우려해서 무조건 약을 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약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혈전은 치과 시술 중 발생하는 출혈 위험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약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병력 청취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질환인가, 심부전인가, 뇌졸중인가, 스텐트 시술을 했는가, 그리고 약물명, 환자분이 복용 중인 품명을 알아야 되고요. 용량도 좀 알아야 됩니다. 처방하는 의사, 이러한 약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주치의가 순환기 내과인지 신경과인지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주치의분에게 공식적으로 협진을 의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한다 이런 것을 알리고 항응고제 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환자의 혈전 생성 위험도를 평가해서 약물 조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약물을 조절합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이런 것의 원칙은 약물을 보통 유지하는 겁니다. 단일 항혈소판제, 예를 들면 아스피린 100mg처럼 저용량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발치 및 간단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우리가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2가지 이상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이 2가지 중에 1가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 또한 유지하는 추세입니다. 시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은 당연히 쉽진 않지만 어쨌든 국소적인 지혈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같은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보통 출혈이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 약물은 와파린인데 INR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수술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전에 반드시 INR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INR 수치가 3.0에서 3.5 이하인 경우에는 와파린을 중단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출혈은 국소지혈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INR 수치가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술을 연기하고 주치의에게 의뢰해서 와파린의 용량을 조절해서 INR 수치가 안정 범위로 돌아오면 다시 시술 계획을 잡습니다. 자렐토, 엘리키스, 프라닥사 등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의 원칙은 시술 시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주치의가 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출혈 위험이 낮은 시술,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빼거나 심플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약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효가 가장 떨어지는 시간, 다음 약을 복용하기 직전, 이럴 때 시술 시간을 맞추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침약 복용 전에 오전에 시술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혈 위험이 좀 높은 시술, 치아를 여러 개 뺀다든지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하게 잇몸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수술 당일 아침 또는 전날 저녁부터 한두 번 정도의 복용을 건너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이 지혈이 확인이 되면은 당일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부터 약 복용을 재개하게 됩니다. 약을 유지하고 이렇게 시술하는 대신 치과의사는 이렇게 완벽한 국소 지혈을 위해서 다음 조치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외상적인 시술입니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시술해야 됩니다. 채소 절개를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국소 지혈제 사용입니다. 발치한 부위에 지혈 효과가 있는 콜라겐 플러그나 젤폼, 서지셀 등을 삽입합니다. 세 번째는 꼼꼼한 봉합입니다. 시술 부위를 견고하게 봉합해서 출혈을 막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네 번째는 압박지혈인데요. 환자가 꺼즈를 최소 2시간 이상 단단하게 물고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철저한 수술 후 주의사항인데요. 수술 후에 이제 침이나 피를 뱉지 않기, 또 출혈을 유발하는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사우나나 격한 운동을 금지하고, 지혈에 방해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환자분에게 상세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신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내가 발치를 할 수 있을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신질환에 대해서 의과와 협진 의뢰를 통해서 내 몸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주는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블리안 치과 대표원장 이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